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킹파우잘 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인 칼리드라고 합니다.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지하철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한국 지하철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에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기도 했고 선진국의 지하철이 가장 좋을 같아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 지하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설은 낙후되고 더럽고 위험하고 도저히 선진국의 지하철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막막하던 차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한국 지하철을 탄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지만 미국보다 지하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미국보다 좋을까? 의심도 들면서 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가서 직접 지하철을 경험하고 졸업 논문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세계 제1의 국제공항답게 깨끗하고 첨단 시설들, 질서 정연한 모습, 자유로우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과 비즈니스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지하철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로 흥분되었습니다. 우선 공항에 연결된 공항 고속철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역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었고 공항과 도시 간의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환승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로 기내식 판매, 음료, 무료 와이파이 전원 충전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요. 스카이패스로 공항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적립 프로그램으로 포인트를 쌓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여행에 대한 피로보다 앞으로 일정이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먼저 홍대 입구까지 갔어요. 지나오는 곳 모두가 그랬지만 깨끗하고 밝은 것은 기본이고 벽면 가득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다녀보고 조사한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어두운 지하철역이었어요. 미국은 항상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악취가 나는데 이곳은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계단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계단 손잡이는 광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가는 길 반대쪽으로는 쇼핑몰 같은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이며 맛있어 보이는 식당들과 자동차 전시회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무슨 이런 걸 하지, 여기가 지하철이야, 쇼핑몰이야기 그랬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이동했어요. 출구로 걸어가는데 왼쪽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고 더구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서 볼일을 보다 보니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 지하철은 진짜 잘 이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편의점까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먹을거리를 사서 밖에 나왔어요. 대학가답게 거리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요즘 K-팝이 인기라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아랍 여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걸지 뭐예요. 낯선 땅에서 모국어를 들으니 너무 반갑고 신기했어요. 파티마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연세대 도시공학과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어요. 파티마도 한국에 와서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고맙게도 파티마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저에게 서울 지하철을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잠실역으로 가기 위해 공연이 끝난 뒤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희는 승강장으로 더 깊이 내려갔어요. 승강장 역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 유리문 같은 게 승강장의 벽처럼 있더라고요. 저는 또 돈을 내고 타냐고 물었어요. 그때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파티마는 제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스크린 도어라는 거예요. 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하철 문이 열릴 때 그때 이 스크린 도어도 같이 열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어요.
굳이 번거롭게 왜 스크린 도어라는 걸 설치했어요? 파티마는 스크린 도어 역할을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승객의 안전이죠. 스크린 도어가 있음으로써 승강장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이에요. 저는 놀라면서 답했어요. 그렇겠네요. 미국이나 유럽은 스크린 도어라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지하철에서 노숙인이나 혹은 싸움이 나는 경우 승강장으로 밀어버려 사고가 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파티마는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스크린 도어가 승강장의 공기질 개선에 큰 역할도 해요. 지하철은 선로를 다니고 쇳가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크린 도어가 없다면 그런 먼지나 안 좋은 물질들이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고 승객들이 바로 흡입하게 되니까 기관지에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위아래 양옆이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나쁜 공기가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게 현저히 줄어 공기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건 지하철 안에서 기관사가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혹시라도 늦게 타거나 옷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에도 센서가 모두 인식해서 안전하죠. 스크린 도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은 승객의 안전에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사방을 모두 막는 스크린 도어는 사우디의 지하철에도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지하철 개선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장점이 더 있을지 내심 기대되더라고요. 파티마와 저는 열차에 올라탔고 지하철에 타니까 유독 빈자리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테리어인가 보다 생각했고, 제가 한국 도착 후에 바로 답사를 와서 다리가 아주 필요했어요. 그래서 운이 너무 좋다 생각하고 바로 앉았고 파티마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수찬 씨가 저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지? 온몸이 천근만근인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를 제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때 우리 뒤에서 함께 탄 여성분이 제 앞으로 오셨어요. 자세히 보니 배가 약간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라는 걸 알았고 자리를 양보했어. 그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분 가방에 있는 동그란 핑크색 배지 보이시죠? 그건 임산부 배지예요. 그리고 칼리드가 앉았던 핑크색 좌석은 임산부 전용 좌석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 임산부님에게 사과드렸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지. 임산부님은 제게 괜찮다고 미소로 화답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임산부석 노약자석은 늘 비워두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초기 임산부나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분들은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비워두는 게 한국의 지하철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나라라니.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와닿았어요. 반대로 동시에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을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하철 문화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배려와 존중이 녹아있는 모습이었죠.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하철을 둘러보니 눈이 아프더라고요. 객실이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미국 지하철은 항상 쓰레기와 낙서로 가득한데 이곳은 마치 새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제가 미국에서는 경험한 여름철 지하철이 찜통 같았는데 여기는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니 어플 알림이 왔어요. 저는 놀라서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느냐고 깜짝 놀라 물었죠. 파티마는 지하철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열차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하철 시간을 맞추는 게 복권만큼 어려워서 기다리기가 일쑤였는데 말이에요. 어떤 지하철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우리 앞에 앉은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파티마는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잠실역이란 곳에서 내렸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에선 지하철에서 놔두고 내린 물건을 찾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훔쳐가지 않고 찾을 수 있게 유실물 센터로 갖다 준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파티마는 2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승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먹고 마시고 꾸미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잠실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타워라는 건물하고도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단축돼 해당 건물로도 고객 유입이 많이 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겠더라고요. 또한 바깥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았어요. 이렇게 주변 건물이나 상권과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환승하는 시스템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답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지하철과 비교하게 됐어요. 깨끗함, 정확성, 편의성, 배려심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하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티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철 시스템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며 특히 수도 리야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리야드 메트로는 총 연장 176km의 6개 노선과 8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체증 완화와 연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이미 잘 발달된 지하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은 총 연장 약 340km의 23개 노선과 728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수백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면 한국은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구축 중인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철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은 리야드 메트로의 시공을 맡아 사우디 최초의 도시철도 개통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네이버는 사우디 대중교통공사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클라우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철 시스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흥분하며 파티마는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우디에도 어떤 놀라운 지하철이 생길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편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냐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거창하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정상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였고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봤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파티마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졸업 논문에 뭘 해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처럼 지하철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시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앞으로 졸업 논문뿐만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할 때 이번 경험을 꼭 활용할 거예요.
기술과 문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알겠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 강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게 됐죠. 이래서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았구나 하고요. 오늘은 지하철에 대해서만 사연을 남기지만 서울과 부산 등 여행하면서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도 들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